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38번째 시간이고요. 유아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티바이트 패킷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헥사 투 BCD 변환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BCD to 헥사 변환 회로를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바이트 멀티패킷 테스트를 위한 고려에서 지난 시간에 이 그 BCD 소스라 그래서 BCD 소스 이쪽 회로를 헥사 카운터 0에서 9999까지의 헥사 카운터 플러스 헥사 투 BCD 변환하는 부분을 이제 다뤄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었어요. 시뮬레이션까지. 그런데 오늘은 이 그 BCD 값으로 받은 것을 헥사 값으로 다시 이제 변환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BCD가 그 사람 보기에는 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여기 이제 중간에 어떤 그 데이터 헥사 값 또는 바이너리 값의 데이터를 이제 보냈는데 BCD로 바꿔서 보냈지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는 뭐 BCD로 이 포인트에서 뽑아서 세븐 세그먼트 같은 데다가 이제 BCD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다시 활용하거나 이러려면 다시 헥사 값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BCD로 들어온 신호를 헥사로 변환하는 이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계 과정에서도 가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진수를 BCD를 16진수 헥사 값으로 변환하는 회로를 이제 검토해 볼 텐데요. BCD to 바이너리 변환 회로 검토. 먼저 이제 기본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입력으로 4디지트의 BCD. 그래서 이제 한 디지트가 4비트의 값이기 때문에 0서부터 9까지 하려면 이제 4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4디지트니까 16비트 BCD 값이 입력되고 어떤 그 이 PLSI라고 하는 신호에 라이징일 때 이게 새로운 값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동작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먼저 이제 변환할 16비트의 4디지트 값 하나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BCD가 세팅이 이 시점에서 이제 딱 됐어요. FFF는 헥사 값이지만 뭐 이거는 그 BCD로는 표시가 할 수 없는 값이죠. F는 뭐 16진수로 15 10진수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15인데 한 디지트에 15니까 BCD의 목적은 요 헥사 한 디지트의 값이 0서부터 9까지의 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게 이제 BCD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새로운 값이 하나가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변환의 시작을 지시하는 펄스가 이렇게 데이터가 먼저 세팅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펄스가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이제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8765에 대해서 8765죠. BCD이기 때문에 8765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뭐 하여튼 그 10진수 16비트니까 10진수는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제 헥사 값으로 표시를 한 거죠. BCD에 대한 헥사 값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 값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8765에 대한 헥사값이 223D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똑같은 헥사라고 하는 값인데 이거는 이제 16진수로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라딕스를 진법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 라딕스를 여기서는 이제 헥사데시멀로 한 거고 이 아래 거는 unsigned 데시멀 그래서 이제 10진수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때 이제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PLSO 그래서 이제 변환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변환 데이터가 출력되고 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완료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면 동작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직접 한번 혹시 어떻게 하면 이 8765라고 하는 값을 헥사 값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여기서 동영상 멈추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저랑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 예, 일단 저는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BCD2 헥사 변환 알고리즘을 검토를 해볼 텐데 먼저 10진수와 16진수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는 내용인데 10진수로 3456 이런 숫자는 3이라고 하는 것이 1000의 자리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100의 자리 4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6 곱하기 10의 0승 10의 0승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되죠. 모르시는 내용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했을 때는 이제 D80이라고 하는 16진수 값이 돼요. 그래서 4디지트를 다 하려면 엄밀하게 따지면 0까지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일단 3456 자체는 D80이 되겠습니다. D80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6진수로 3456이라고 표시가 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3456은 아니죠. 이거는 3 곱하기 요 자리가 16의 3승에 해당되는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16의 3승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6의 제곱 여기가 100의 자리가 아니라 100의 자리라는 것은 한 자리당 10씩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이었고 여기는 한 자리당 16이기 때문에 16진수가 4 곱하기 10의 16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5 곱하기 16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는 6 곱하기 16의 0승 사실 16의 0승이든 뭐의 0승이든 0승은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10의 0승이나 밑에 16의 0승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16진수이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16의 0승, 1승, 2승,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10진수로 환산해 보면 3456이라고 하는 16진수는 10진수로 환산하면 1339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릿수에 대한 개념 16진수와 10진수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번에 이제 BCD와 16진수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BCD를 살펴보면 BCD 자체는 이게 4디지트니까 16비트예요. 16비트지만 이거를 3, 4, 5, 6 이게 이제 여기가 10의 세제곱짜리 여기는 10의 제곱짜리 여기는 10의 1승 여기는 이제 10의 0승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너리로 표시를 해보면, 이진수로 표시를 해보면, 비트 15대 12가 0011.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디지트만 보면 3이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비트가 0100. 요거 자체로만 보면 10진수로 4에 해당되죠. 여기도 0101, 0110. 그래서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BCD일 때, 얘는 3, 4, 5, 6이지만 10진수로 표시를 하면, 환산을 하면 얘는 3456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3, 4, 5, 6은 아까도 살폈지만 3 곱하기 16의 3승이고 16의 제곱이고 16의 1승이고 16의 0승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바꿔보면 여기는 0011, 0100, 0101, 0110 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게 3, 4, 5, 6이라고 했을 때 이걸 BCD 값이다 라고 단서를 붙여놓지 않으면 16진수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3, 4, 5, 6 이게 BCD가 아니면 앞에서 얼마라고 그랬죠? 13,000 얼마였죠? 13,398이죠. 그래서 얘가 BCD라고 하면 3,456이 되는데 요 이진수 값이. 근데 16진수라고 하면 이게 13,398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BCD구나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디지털 회로는 몰라요. 이제 설계자가 이걸 잘 알고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요 정도 돼 있으면 한번 설계 사양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계속 진도 나갈 테니까요. 여기서 멈추시고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변환의 구체적 진행 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간단한 건데 사실은 스스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변환할 입력값을 내부 레지스터.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비트씩 해서 A, B, C, D라고 하는 4자리. 얘가 헥사값이 아니고요. 얘도 0서부터 9 사이의 값, 얘도 전부 다 이제 0서부터 9 사이의 값인 4개의 A, B, C, D 해서 얘가 이제 15대 0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BCD 값이 이렇게 이제 A, B, C, D 4개로 결합이 됐다면 그거를 내부에서 A는 BCD A에다가 B는 BCD B에다가 C는 BCD C에다가 D는 BCD D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뭐 펄스 신호 그 시작 알리는 신호에 라이징 엣지에서 이 동작을 실행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변환 값을 연산하여 출력한다. 변환 값을 어떻게 연산하느냐? 방금 앞에서 BCD의 특징 살폈었죠. 그래서 BCD A 곱하기 1000을 하고요. 그 다음에 BCD B 곱하기 100을 해요. 100의 자리에다가. 워낙 16진수라면 얘는 16의 3승이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BCD이기 때문에 여기가 1000의 자리라서 1000을 곱하고 100의 자리에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에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 자기 값 이렇게 해서 위의 값들을 더하면 4디지트에 대한 BCD 값이 그 바이너리 또는 헥사 값으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완료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헥사 to BCD 할 때는 조금 복잡했는데 BCD to 헥사 할 때는 이 BCD 코드의 특징을 잘 살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설계를 하면 상당히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과정을 직접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예, 이제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내부 신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 얘에 대해서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쉬프트 시키는 디플립플럽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PL0, PL1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운터가 뭐 0, 1, 뭐 이렇게 카운터를 구상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BCD, ABCD의 4개가 또 내부 신호가 되겠습니다. 연산한 값은 이게 한 클락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연산이 그러면 굳이 출력에 대해서 내부 레지스터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이 출력을 레지스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바로 연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BCD2 헥사 이 회로를 살펴볼 때 먼저 이제 입출력 및 내부 신호를 살펴보면 입출력은 이렇게 되죠. 모듈 이름 BCD, 2 헥사, 그 다음에 리셋 클락, PLSI, BCD 이렇게 입력이고요. 출력에 PLSO 연산 끝났다 알리는 신호. 그 다음에 이제 헥스 이래가지고 13대 0 신호가 바로 이제 레지스터 타입으로 2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신호로 엣지 검출을 위한 PL0, PL1, 그 다음에 타이밍 컨트롤을 위해서 PLCNT를 또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BCD 값을 4비트 단위로 결합을 풀어 해친 BCD ABCD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타입으로 그래서 펄스 입력의 라이징 엣지 때 이때 ABCD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내부 컨트롤 신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컨트롤 타이밍을 보면 PLSI라고 하는 신호를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라이징 엣지에서 잡고 한 클락 딜레이를 준 이런 PL0, PL1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징 엣지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1, 2 하고 3이 되면 멈추는 아주 간단한 2비트 카운터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UART 수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보레이트에 따른 RxCK 이 신호를 이제는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직접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로는 뭐 익히 아시니까 PL0 리셋일 때 PL0, PL1을 0으로 만들고 아니면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PL0는 PLSI 입력을 받고 PL1은 PL0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신호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LCNT 회로인데요. 리셋이 0일 때 초기 값을 3으로 둬요. 왜 3으로 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동작을 안 할 때는 3이에요. 근데 전원을 켜거나 어떤 리셋 상태일 때 초기 값을 0으로 두면 리셋 풀리면서 0, 1, 2, 3 하고 증가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리셋 할 때 일부러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면 리셋일 때는 동작 하지 않는 상태의 값 3을 초기값으로 리셋의 초기값으로 리셋일 때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PL0가 1이고 PL1이 0인 즉 여기죠. 여기 요 라이징 위치에서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클럭이 라이징 돼야지 PL1이 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의 라이징 위치는 이 PL1이 하이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 되겠죠. 직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태일 때, 즉 PL0가 하이고 PL1이 로우인 상태일 때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으면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else가 이제 여기
클럭의 라이징 엣지 중에서 PLS의 라이징 엣지가 아니면 PLS의 라이징 엣지면 0이고 아니면 이제 일씩 증가해서 3이 될 때까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PL0와 PL1이 같지 않으면 했거든요. 그럼 같지 않은 거는 라이징 엣지일 때도 있고요. 폴링 엣지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폴링 엣지가 끝나고 나서도 0, 1, 2 다음에 3이 돼요. 이건 왜 했을까요? 약간의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그 필요성이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레지스터 ABCD를 ABCD 값을 내부 레지스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BCD 4디지트를 각각 4개의 4비트 레지스터에다가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LSI가 라이징이 되면 8765 여기서 이제 헥사 표시죠. 4비트 단위로 16비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L0가 하이고 PL1이 로우일 때 이 8765 값이 각각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옮겨지는 위치가 요 라이징 엣지인 PLSI의 라이징 엣지, 마스터 클럭으로 캐치한 라이징 엣지에서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 해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언제든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 도전을 받으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LSI의 라이징 엣지일 때 PL0가 하이고 PL1이 로우일 때 그때 이제 BCD 15대 12는 1000의 자리죠. A로 전달되고 다음 4비트가 B의 자리 100의 자리 그 다음 4비트 10의 자리 그 다음 4비트 1의 자리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값을 연산하는데요. 약간 단순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먼저 이제 타이밍은 요때 이제 ABCD가 세팅이 됐으니까 그 다음 클럭일 때 바로 연산을 이렇게 이제 해서 결과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헥사 같은 신호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헥사 값으로 그 헥사데시말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 라딕스를 설정한 거고 얘는 언사인드 데시말. 그래서 언사인드 데시말은 MSB가 음량의 부호가 아닌 크기 값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언사인드라고 하는 타입을 써요. 그래서 10진수를 그냥 표시할 때 8765 값이다. 같은 거를 하나는 16진수로 하나는 10진수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럭이 0일 때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벨로 개치될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PLCNT가 0일 때 근데 PL0가 1일 때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요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헥사에다가는 BCDA에다가 1000을 곱한 값 더하기 B에다가 100을 곱한 값 C에다가 100을 곱한 값 그리고 D를 더해주면 얘가 1000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8765가 헥사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PLCNT가 0일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근데 그 중에 PL0가 1인 PL0가 1인 그러니까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요 위치.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위치에서는 PL0가 로우이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PLCNT가 0이어도 여기가 0이어도 그 PL0가 로우기 때문에 PL0가 이제 로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연산이 동작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CD 값이 이때 세팅이 되고 나서 PLSI를 하이로 만들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PLS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 이때도 연산하고 이때도 연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PL0가 하이일 때만 동작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을 PLSO 신호를 이제 생성을 할 건데 요 그 PLSI가 PLCNT가 2일 때 PLSI 값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PLSI가 요 위치가 즉 PLCNT가 로우일 때 PL0 값이 PLSO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로우로 떨어진 다음에 세 클락 뒤에 그 다음에 하이로 올라간 다음에 세 클락 뒤에 얘가 이제 하이가 올라가죠. 그래서 연산이 이때 이제 완료가 됐고 연산으로부터 두 클락 뒤에 PLSO가 하이가 돼서 출력 신호가 변환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PLCNT가 2일 때 저는 이제 PL0를 받는다 그랬는데 PL1도 마찬가지예요. 2일 때는 PL0, PL1 둘 다 여기서는 하이고 여기서는 둘 다 로우가 되죠. 그래서 PL1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면 출력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이제 출력 포트에 세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엔드 모듈 이렇게 하면 BCD2 헥사 변환에 대한 베를로그 HDL 코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 송수신 회로에 대해서 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오늘 요거 추가한 거를 지난주에 그 제시해 드렸던 코드에다가 추가해서 전체를 테스트하는 그 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작성은 스스로 해 보시고요. 이제 멀티바이트 멀티패키 송수신 테스트 회로 시뮬레이션 세 번째가 되겠죠. 처음에 이제 BCD 카운터를 직접 했었던 거, 그 다음에 헥사 카운터 플러스 헥사 투 BCD 변환 회로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성했었던 TCL 파일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정 막히거나 그러시는 분은 오늘 이제 요 앞에 제시했던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를 좀 적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요청하거나 밑에 그 유튜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스로 도전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송신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부를 이제 다 구성을 했어요. 그 송신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초마다 한 번씩 PLS 신호가 들어오고 TXTK 클럭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쭉 이 내부에 예를 들어서 UART 회로까지 다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로 쭉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신부에서 쭉 받아서 헥사값까지 오늘 했었던 BCD2 헥사 변환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뭐 롱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의미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장시간 보드상에서 테스트를 했다. 근데도 오류가 없이 송신과 수신에 오류가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했었는지 그거를 관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송수신 데이터의 특징에 따른 검증 회로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검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퍼뜩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 신호가 그 BCD에서 이제 헥사값으로 변환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전의 값이 n이다. 그러면 지금 값은 새로 들어온 값은 n 플러스 1일 거예요. 즉 다음 값은 n 플러스 2가 되겠죠. 요 앞에 값은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편차가 1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도 1이 발생을 하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1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헥사값을 여기서 이제 하나의 레지스터로 받아서 딜레이를 주고 이전에 들어온 값과 지금 들어온 값의 차이가 1인가? 직전 값과의 차이가 직전 값과의 차이가 1인가?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전자펜하고 터치스크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글씨 쓰거나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효율성을 높여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전값과의 차이가 1인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플래그를 또 하나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플래그가 로우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플래그가 하이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T 플래그는 템퍼러리 플래그, 그래서 그 순간순간 방금 뭐 한 패킷 들어올 때마다 하이가 유지가 되는 뭐 이런 형태로 뭐 템퍼러리 플래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방금 내가 관찰했을 때 오류가 없다. 그러면은 뭐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자리를 좀 그 에이징 테스트를 걸어 놓고 나서 계속 롱텀으로 테스트를 걸어 놓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그 순간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서 오류가 발생했었는지를 알려면 T 플래그와 함께 스테이터스 플래그 또는 뭐 이름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S 플래그 이렇게 두어가지고 중간에 T 플래그가 한 번이라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이가 그냥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빨간 LED로 보드상에다가 켜놓으면 이 S 플래그가 켜지면 오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키 스위치로 그래 뭐 오류 지금까지 뭐 오류 개수를 카운팅하면 몇 개의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만 알려면 S 플래그만 관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얘를 뭐 버튼 눌러서 클리어 시키고 새로 관찰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때 얘네들을 클리어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T 플래그와 S 플래그를 이 헥사값으로부터 추출하는 회로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38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CD 신호의 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헥사값으로 변환하는 4디지트의 BCD를 14비트의 헥사값으로 변환하는 회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넘겨드린,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겨드린 부분들 많이 좀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시고요.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 38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